어깨 너머 공부, 그 신묘한 체험을 돌이켜본다. 우리 속담에 3살적 버릇 80까지 간다 했는데 이는 공부에도 해당된다고 생각한다. 3살 때 익힌 것은 80까지 간다 라는 말로 고쳤어도 될 듯하다. 내가 어릴 때 책을 가까이 할 수 있었던 것은 순전히 세자였던 양녕 형님의 덕분이 아닌가 싶다. 양녕 형님은 총기 있고 매우 활달한 성품을 타고 태어났다. 그에게는 대궐에 갇혀 지내는 생활이 걸맞지 않았다. 독서보다는 말타기, 활쏘기를 즐기는 왕자였다. 나의 책 읽기 습관과 남다른 기억력에 대하여 혹자는 나의 돌잔치 때 차려놓은 상에서 덥석 책을 가져갔던 이야기를 전하면서 선천적으로 천재가 태어났다고 하는 당치 않은 얘기가 있는데 이는 사실과 다르다. 당치 않다는 것을 밝히기 위해 다음과 같이 말한다. 나는 4살 전후부터 항상 양녕 형님 3살 차이 곁에서 놀곤 했는데 형님이 공부하는 것을 보고 듣곤 했다. 이때 어깨 너머로 자연스럽게 글을 흘려 듣곤 했다. 5살 이후부터는 혹시 의문이 가면 형님에게 물어서 새기는 일이 자주 있었다. 정식으로 왕자 교육을 받기 시작하자 그동안 형님 곁에서 얻어들은 지식 때문에 이미 아는 것이 많아서 공부가 쉬워진 걸 알게 되었다. 새로운 책을 읽을 때 내가 아는 것이 나오면 마치 길을 가다 아는 사람을 만나면 반갑듯이 기뻤고 스스로 그 뜻을 깨우치게 되자 책 읽기에 재미를 붙이게 되었다. 책 읽기는 나에게 즐거운 일과가 되었었다. 또 놀랍게도 기억력이 좋아졌다. 그때부터는 특별한 가르침이 없어도 책만 있으면 스스로 터득할 수 있었다. 즉, 나는 책 읽기에 물리가 터졌던 것이다. 나보다 약 300년 뒤에 태어난 미국의 벤자민 프랭클린도 소년 시절 유일한 낙이 독서였다고 하는데 나와 똑같은 성향이라고 여겨진다. 공부해라 공부해라. 청소년기에는 이만큼 듣기 싫은 말도 없을 게다. 그러나 누구에게나 늘 강하게 조여오는 말이었을 것이다. 유학을 숭상했던 그 시대엔 공부라 하면 의뢰의 책 읽기가 떠올려지지만 실사고시 일과 기술을 배우는 것 역시 공부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 장영실의 손재주와 기술, 박연의 피리와 음악에 대한 재능, 최혜산의 화표 제작 기술 등을 높이 평가했던 것도 이러한 생각에서다. 나는 한때 좋은 말을 기르기 위해 말 기르기 공부에 몰두한 때가 있었다. 결국 명품 오명말을 길러내는데 성공했다. 당시 사복시, 왕이 타는 말, 수레, 및 마구와 목축에 관한 일을 맡아보던 관청. 사복시는 오명마 등 20여 종, 말의 털색으로 구분의 준말을 안정적으로 생산하는 데 성공했는데 가장 대표적인 것이 오명마다. 오명마는 온 몸이 검지만 내 발과 이마에서 흰털이 나는 말이다. 말 개량에 성공한 조선은 당대 동아시아 최고 품종의 말 생산국으로 인정받았다. 오명마는 조선 토종말과 몽고 중앙아시아 말의 교배에 의해 탄생했다. 일과 기술 공부의 사례는 500에서 600년 뒤의 일이긴 하지만 축구선수 손흥민, 백미대왕 김종림의 본보기가 우리를 감동시킨다. 김종림은 나의 왕조가 거의 끝나갈 무렵 미국의 이주노동자로 이민 갔던 인물이다. 그는 마치 노예와 같은 생활을 극복하고 캘리포니아의 400만 평 규모의 벼농사 농장주로 성장해서 백미대왕이라 불리워졌다.
하려고 한다. 사비로 전투 비행 학교를 설치하는 등 상해 임시정부의 독립운동을 크게 도왔다고 전해진다. 실로 그는 벼농사 공부에 몰두하여 성공한 것이다. 책 읽는 것만이 공부가 아니라는 것을 밝히기 위해 이 글을 썼다. 이 일이든 기술이든 장사하는 것이든 마음에 들어 몰두하고 반복해서 익히면 그것 또한 큰 성공을 위한 공부란 말을 하고 싶다. 나는 소년 시절 음과 양의 변화 원리에 곧잘 정신을 빼앗겼었다. 생명이 태어나고 생장하는 것, 물이 구름이 되고 얼음이 변하는 것 등이 모두 음양의 조화로부터 비롯됐다는 역학이론에 심취했었다. 양, 양, 플러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플러스 0, 1, 1, 0, 0, 0, 1, 1, 1, 0, 1, 1, 1, 1, 0, 0, 0, 1, 1 무궁무진하게 변하는 것이 음양의 변화이다. 요즘 인터넷이 그 변화를 전자적으로 변환시켜 크게 인류 문명을 발전시키고 있는데 경탄스러운 일이다. 양. 이것을 일정한 규칙대로 섞어 색깔도 만들고 소리도 만들고 참으로 대단한 발전이다. 나의 어린 세상에서는 모르는 것이 너무 많았고 알고 싶은 것 또한 많았다. 특히 사물을 관찰하면서 사물 자체의 존재 원리, 변화의 법칙이 궁금했다. 왜 사계절이 있는지, 밤과 낮은 왜 생기는지, 식물은 어떤 작용으로 스스로 크는지, 비는 어떻게 해서 하늘에서 떨어지는지 등등이다. 특히 호기심이 갔던 것은 생명의 신비에 대해서였다. 햇빛과 물만으로 식물은 어떻게 자라며, 식물은 어떤 원리로 땅속에 물을 빨아 올리는가, 나무마다 클 수 있는 크기는 왜 각각 다른데 왜 그럴까? 소나 말, 염소는 왜 풀만 먹어도 살 수 있는가? 정식으로 공부를 시작하게 되자 어렴풋이 알게 되는 것이 늘어나긴 했으나 막히는 것은 여전했다. 나는 맺히거나 막힌 것을 풀기 위한 방법은 연구하고 공부하고 반복해서 익히는 것밖에 없다고 생각했다. 익힌 것이 문제의 답이라 느껴졌을 때 비로소 익히는 것에 흥미를 갖게 됐다. 양영 형님은 놀기 좋아하는 호기탕탕한 성정을 타고 태어난 인물이었다. 그의 잇따른 사고치기 때문에 나는 뜻하지 않게 1418년 6월에 세자가 되었고 바로 이어 8월에 부왕 태종의 양위를 받아 임금의 자리에 오르게 됐다. 조선 건국 후 30년쯤 되었을 때다. 조선은 고려 왕조의 모순을 혁파하여 새로 세운 나라였기는 하지만 국토와 백성, 나라 경영과 문물 제도는 사실상 전 왕조의 것을 그대로 이어받은 상태였다. 고려를 무너뜨리고 건국했으므로 그 제도를 그대로 답습할 수도 없는 형편. 나라 경영의 기틀과 표준이 정비되지 않은 시기였으므로 모든 것을 새로 정비하여 나라 천년대계를 준비해야 할 때였다. 나라 밖의 사정은 여전히 고려 말과 크게 다르지 않게 불안정한 상태였다. 600년이 지난 지금도 대한민국이 중국, 미국, 러시아 사이에서 나라의 안보를 스스로 해결하지 못하고 미국에 크게 의존하는 것과 큰 차이가 없었다. 국경의 서북쪽으로는 후원국이면서도 동맹국인 명나라와 국경 문제로 미묘한 관계에 있었고 북동쪽으로는 만주의 여진족이 틈틈이 넘어와 백성을 괴롭히는가 하면 남으로는 왜구가 자주 해변에 출몰하여 백성들의 피해가 컸었다. 예나 지금이나 대국은 자기 세력 아래에
있는 작은 나라가 부강해지는 것을 극히 경계하는 듯하다. 독자적으로 무기를 개발하거나 국방력을 키우게 되면 의뢰히 견제하곤 했다. 다행히 조선은 북방의 여진족과 남쪽의 왜구에 대해서만큼은 명나라와 이해관계를 같이 했다. 나는 임금이 된 후 북방과 남쪽의 경계를 명분으로 삼아 스스로 국방력을 키우는 방향으로 일을 추진했다. 명나라와의 문제는 고려의 영토가 만주의 요서지방까지 이르고 있었는데 이를 어떻게 조정할 것인가에 대해 서로 의견이 달랐다. 내가 고려사를 정리하면서 국경 문제에 관한 체득한 바가 컸었다. 임금이 된 다음 바로 산학, 즉 수학 공부를 시작했다. 특히 수학은 고려말 조정이 부정부패하여 민생이 도탄에 빠졌던 것은 농지 측량 제도인 양전의 문란에도 그 원인이 있었다고 보여졌으므로 양전 제도의 혁신을 위해 수학 공부에 열중했다. 나 스스로도 배우고 신하들에게도 널리 익히게 하였다. 사역원의 직원들은 중국에 유학시키는 한편 어려운 내용은 학자들에게 물어가며 공부했고 정인지로부터 두세거리 편찬한 수학책, 산학계몽에 관한 강의를 받기도 했다. 이때 곱셈, 나눗셈, 방정식 해법 등의 원리, 평면도형의 넓이, 입체도형의 부피, 원주율 등의 이론을 학습했다. 1438년에 제정한 기술 분야의 잡과십학에는 산학이 포함되도록 했고 이와 관련된 교과들 중에서 상명산법, 양휘산법, 산학계몽은 법전인 경국대전에 포함시켰다. 또 산법교정소, 역산소 등을 설치하여 산학을 장려했다. 아들인 세조 때에는 산학제도를 더욱 정비하고 산학교수 등의 관직을 경국대전에 반영시켰다 하니 여간 다행이 아니다.